이번 사연은 김포에 사는 이달혜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인터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랑 신랑이 이제 똑같이 경험한 얘기고, 제가 이제 동호회를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셨었거든요. 지금도 딱 그 프레임, 그 장면은 안 잊혀져요. 저도 그래요. 캠핑 가서 와. 자, 부부가 함께 겪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연자분이 겪은 그 일이 과거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괴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건데. 이건 진짜 무서워.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연자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때는 3년 전, 주말을 맞아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혹시 무렝게티라고 아시나요? 세렝게티도 아니고 무렝게티?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해서 인천의 무의도가 무의도. 바로 그곳인데요. 아, 무의도 좋죠. 엄청 좋아요. 섬에 도착해 보니까 와,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캠핑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어요. 남편과 1박을 하기로 한 장소는 무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룡곡살.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산을 오르는 동안 내려가는 사람도 올라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서늘한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너무 졸려서 숨도 막 잘 안 쉬어지고 당황해서 막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자기야, 진정해. 눈을 떠보니 남편이 들고 있는 건 낡고 색이 바른 붉은색 천 조각 하나. 어휴, 특이한 일이네. 그게 제 목을 감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저는 붉은 천 조각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 서늘한 풍경. 빨강, 노랑, 파랑. 색색깔의 기다란 천들이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휘감은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당산나무였어요. 당산나무는 마을의 이 애군을 막아주는 신령한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감싼 천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게 왠지 불길하고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얼른 정상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마음과 달리 걸음이 자꾸만 느려지는 거예요. 처지네. 놀란 탓인지 몸이 너무 뻐근했어요. 특히 어깨가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거운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어깨가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뒤에서 어깨를 잡고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어깨가 아래로 짓눌리는 느낌? 불쾌한 기운은 절 계속 따라다녔고 정상에 도착했을 땐 완전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너무 피곤해서 텐트를 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갔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날 밤이 너무 후회가 돼요. 시작은 어떤 소리였어요. 뭐야 이게? 찌그덕 찌그덕. 그건 바닥에 나무 데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잠에서 깨서 휴대폰을 보니까 시간은 새벽 3시. 이 새벽에 누가 올라올 리가 없는데 그곳엔 분명 남편과 저 둘뿐이었거든요.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또렷하게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발자국 소리구나. 발자국.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우리 텐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막 깨우려는데 거짓말처럼 사방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간 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깥을 바라봤죠. 그러자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텐트를 향해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 야 이거 밖에 누가 있나? 이거 진짜 무서운데. 그림자 진짜 이거. 텐트 천을 뚫을 듯이 막 밀고 뭐야? 핥히고 막 뭐야 두드리는데 남편 뭐해? 남편을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아유, 거리 차려 제발 저리 가. 기도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잠시 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범죄네. 이거 뭐가 있네. 이건 동물이 아니야. 와 미쳤다. 지금까지 우리 텐트에 들어오려고 지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쪽 지퍼가 다 열리고 텐트 안쪽 지퍼마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5cm, 10cm, 15cm 어느새 한 뼘 정도 열린 텐트 틈으로 뭔가 거칠게 막 비집고 어머. 들어왔는데 뭐야? 그건 거짓말처럼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었어요. 찾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시커먼 얼굴의 그 여자. 피부에선 막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텐트 안으로 조금씩 자신의 몸을 막 밀어넣더니 더듬더듬 천천히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탁 날리는데 자기야, 정신 차려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황급히 텐트를 열고 바깥부터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거 꿈이구나.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겁이 많나 봐. 그렇게 뜬 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린 후 저희는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묻더라고요. 간밤에 왜 그랬냐고. 근데 어제 새벽에 왜 그런 거야? 아니, 새벽에 어떤 여자가 우리 텐트로 들어오려는 거야. 제 왜 말을 그래? 듣던 남편의 얼굴이 왜 그래? 급격히 말 좀 해봐. 어두워지더니 머뭇머뭇 남편이 입을 여는데 사실은 나도 그 여자 봤어. 새벽에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한다. 있네. 있어. 그런데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남편의 그 다음 얘기였어요.
절 향해 몸을 날리던 그 여자.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등 뒤에서 나타나 진물이 뚝뚝 흐르는 팔을 뻗어서 글쎄 저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대요. 마치 엎인 것처럼. 어떻게든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손을 들어서 그 여자를 확 밀치자 땀 흘리며 끙끙대는 제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이서만 백패킹을 다니기가 무서워져서 저희 부부는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캠핑은 포기했었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동호회 채팅방에 무의도 캠핑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건넸죠. 무의도에서 잘 주무셨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 사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잠을 설쳤다고? 그리고 이어진 답변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야? 오. 왜 거기서 끝내요? 그 혜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럼 뭐 그걸 저기- 얘기해줘야지. 그럼 뭐 똑같은 사람을 봤나 그럼?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회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콜라보네. 이야. 오늘 의상을 맞춘 이유. 아, 이유가 네. 있었네요. 그래요. 네. 전국에 안 다녀본 곳 없는 캠핑 고수이지만 무의도에서의 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이었을 거예요. 위성 지도에서 이게 괜찮은 백패킹 장소가 보이길래 동호회 채팅방에 잽싸게 글을 올렸죠. 이번 주 주말 무의도 가실 분? 이렇게 모인 총 5명이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쩌나 하고 살짝 걱정했는데 웬걸 완전 한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날 찍은 사진인데요. 아 무의도 좋다.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오, 여기 아까 비슷한 데네. 네, 무의도입니다. 똑같네. 여기 몇 명 갔네. 네, 이렇게 해서 느낌 있다. 하룻밤을 묵은 곳이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바닷가, 그 나무 데크. 그 텐트 네. 치는구나. 저를 포함한 3명은 각자 텐트에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이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쯤이었나요? 밖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 처음엔 일행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나 보다 했습니다. 조용히 좀 다니라니까 진짜. 근데 이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리 또 나네. 짚어요. 누군가 텐트를 열고 들어와서 제 침낭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옆으로 고쳐 누워 있으니까 일행 중 한 명이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좋은 말 날 때 손 떼라. 뒤가 목 뒤가 자꾸 간질간질한 거예요. 긁으려고 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우리 일행은 다 남잔데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없는데 그치. 그제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용감하다. 어떤 여자가 제 등에 기대서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고 있는데 제 등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그리고 바로 옆 텐트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준호 형을 뛰쳐나온 거예요. 나 아니야. 이번에 저 멀리 다리 건너에서도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나 보다. 뭐야? 이게 차박을 하던 일행들이 또 있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차에 떨어졌으니까. 곧이어 일행 두 명이 죽을 힘을 향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너도 봤어? 이렇게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뭐야? 찌그덕 새벽을 깨운 그 의문의 소리. 집요하게 등 뒤에 매달리던 그 여자의 소름 돋는 움직임. 우리가 그날 경험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거기 정말 유명한 야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제주도 출신이라면 무조건 대부분 그곳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야영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어. 담력 훈련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폐가 체험, 담력 훈련 이런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입학할 때부터 수련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수련의 마지막 날, 밤 10시. 보통 그때 하죠. 수련의 마지막을 장식할 담력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담력 훈련 코스는 간단해요. 나무랑 이제 숲풀이 막 우거진 숲길을 지나서 공동묘지를 찍고 다시 돌아오기. 잔뜩 기대에 차서 목이 빠져라 우리 차례만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을 때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손전등 그리고 호루라기를 받아서 공동묘지로 출발했습니다. 묘지까지 가는 그 숲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길이라 손전등 불빛과 선생님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야광 화살표로 거기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쯤 걸었나? 주변은 너무 조용하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기대했던 담력 훈련이 생각보다 지루해서 약간 실망하려던 찰나 이 지루함을 날려줄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야야야야.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다른 조 애들 오면 놀래켜 주자. 그래서 길가에 있던 나무 뒤에 숨어서 다른 조가 지나갈 때마다 못했어. 이렇게 놀래켰어. 애들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놀래고 난리가 났죠. 재밌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희열. 네. 친구들을 이제 실컷 놀래키고 다음에 올 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 뒤가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 벌레인가 싶어서 그냥 머리를 이렇게 탁 털고 다시 앞을 집중했어요. 친구들이 오기만을. 근데 이번에는 여기 목 뒤쪽에서 서서히 뭐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이거 느껴지거든.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뒤를 확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모르는 척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홍담비. 너네 머리 만졌지? 뭔 소리야? 근데 친구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가 방금 내 머리 만졌잖아. 지금 내가 손이 어딨냐? 그러면서 양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데 손전등이랑 나뭇가지가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 그냥 바람이 불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죠. 이건 다르지. 그렇게 다음 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소리를 내니까 애들이 막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른 애들이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손전등도 막 버리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다른 거 봤나? 겁에 질린 친구들 눈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쪽을 쳐다봐. 오! 뒤? 어떻게? 뒤에 뭐가 있나? 순간 친구랑 동시에 뒤를 돌아본 저는 그대로 그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2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새카만 형체가 서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검은 형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러들었어요.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거를. 그러자 그 형체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웃음소리와 함께 그 기다란 손톱으로 제 눈물을 훔치더니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입은 그대로인데 마치 귀에다 대고 있는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연기처럼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 순간 긴장이 탁 풀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반 텐트가 아니라 여선생님들이 모여서 있는 그 텐트에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깼니? 다행이다. 몸 괜찮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사람 불러서 데리고 왔어. 다행히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본 다음 조가 호루라기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선생님 텐트로 옮겨진 거예요. 푹 쉬어. 담요 훈련은 그 즉시 바로 끝이 났고요. 그날 밤 또 있어?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 공포감에 거기 있으니까. 잠들면 혹시 몰래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꿈속에서. 이런 무서운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막 졸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선잠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뭐지? 갑자기 밖에서 뭔가 뾰족한 걸로 긁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쇠 긁는 소리. 잠이 확 깨죠. 그래서 눈을 뜨고 탁 기다려봤는데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해서 잘못 들었나?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텐트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기 시작. 검은 중절모를 쓴
그 그림자. 이내 텐트를 다 덮을 만큼 거대해졌어요.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숨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그 거대해진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있네? 그냥만 있네.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저 텐트 밖에 있는 그것의 목소리인데 마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죠. 그 목소리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절모를 쓴 그 검은 그림자는 텐트 주위를 돌면서 계속 서성였어요. 그러더니 다시 손을 쭉 뻗어서 손톱으로 텐트를 긁는 거.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는요. 그것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소리였던 거죠. 밤새 텐트 밖에서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텐트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덜덜덜 떨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선생님들을 따라서 텐트 밖으로 나온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선생님들의 그 텐트와 텐트 주변에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댄 흔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헛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적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쭈뼛하고 서는 느낌에 막 정신없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가방을 막 챙기고 막 손톱을 막 물어뜯으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 갈 시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제 그거 봤지? 검은 중절모.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나도 이 학교 다녔었거든. 근데 너처럼 수련회 왔다가 그거 봤어. 그래? 다행히 선생님은 그때 무속신앙을 믿는 그 어머님이 주신 부적이 있어서 해를 입지는 않으셨대요. 옛날부터 유명했었구나, 그 주변에서.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교사가 되면서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여기. 네가 어제 업혀 오는데 뒤에서 그 검은 중절모가 너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쫓아오고 있더라.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야영장까지 따라온 검은 중절모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가락을 싹 뻗어서 선생님을 가리키고 기분 나쁘게 킥킥킥 웃으셨대요. 몇십 년 전에 놓친 선생님을 그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근육도 있네,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소금이랑 그렇지. 팥을 뿌려놓고 그렇지. 쑥도 태어나서 그런지 밤새 우리 텐트에 못 들어올 것 같더라고. 저는 그제서야 그 검은 중절모가 밤새 밖에서
텐트 주변만 돈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숲으로 다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죠. 2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목격한 소름 끼치는 그 형체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제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검은 중절모는 아직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제가 21살 때 받았던 한 통의 우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아마 누구라도 받고 싶지 않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것은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이게 뭐예요? 아 그래 그 나이 때는 왜 군대 가는 게. 바로 이병통지서입니다. 그렇게 입된 날이 정해지고 저는 군대 가기 전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고등학교 절친인 진욱이와 민수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바닷가 나나나나나 아이 뭐야? 나나나 내 눈엔 더 너였어. 뭐야? 눈이 부시게 마침 그때가 지금과 같은 한 여름이었거든요. 저희는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에서 1박 2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원하고 좋지. 여러분 계곡이요. 그런데 저희가 새벽부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해 보니까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사람 많아요 철이잖아, 계곡에. 철. 근처 다른 계곡을 가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고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사람이 꽉꽉 들어가 차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어컨까지 고장 나갖고 찜통 같은 차를 타고 무려 7시간을 버티고 왔는데 그냥 이대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생각하면서 산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때 야야야야야 찾았다. 뭘? 아니 저기 찾았다. 찾았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계곡 하나가 저희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늘도 많고 물 깊이도 적당해 보이고 중길도 좋다 여기다 싶어갖고 바로 짐을 풀려는데 야 잠깐. 그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놀자. 빨대. 아 그래 여기 물도 별로고 그늘도 없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야이 정도는 괜찮지. 그냥 우리 좀 다른 데 알아보자고. 야 7시간을 찾았는데 뭘 딴 데 찾아? 아니 아무튼 여긴 안 된다니까 좀. 왜? 왜 갑자기? 그래서 민수랑 저는 잠시 벙찌는 상태로 서로 이렇게 쳐다봤죠. 학교 다닐 때는 말수도 없고 차분하기로 유명해서 선비라고 불렸던 진욱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 있는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둘러봤지만 갈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진욱이를 좀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했죠. 그리고 한참의 실랑이 끝에 알겠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한 얼굴로 저희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너희 하나만 약속해. 그 깊은 물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다. 어디서 뭐가 보이나? 이상하다. 뭐가 있다. 애도 아니고. 알았어. 내려 빨리 내려. 너 일 안 하려고 그러지.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려. 기다렸다는 듯이 계곡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죠. 근데 진짜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민수는 한껏 시원한 계곡물을 즐기면서 논 반면에 진욱이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계곡에는 한쪽 발도 담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잠깐. 야, 우리 잠수 내기하자. 지는 사람 저녁에 설거지하기다. 저번처럼 야비하게 하지만 진짜 정직하게 하자 우리. 정직하게. 자, 안 들어가면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신호에 맞춰서 물에 머리를 푹 하고 담갔습니다. 30초, 40초. 진짜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싶은 그때 웬 해초가 다리 사이로 이렇게 한 뭉텅이가 검은 해초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뭐야 이거? 계곡에 무슨 해초가 있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발목을 쥐고 확 끌어내는데 뭐야. 그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확 부러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급한 마음에 민수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몸을 일으켰거든요. 아, 장난하냐? 아, 니 때문에 물 먹었잖아. 근데 방금 뭐였지? 무언가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의 하얀 게 제 발목을 확 낚아챈 느낌이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물속엔 아무것도 안 보였죠. 방금 뭐였지? 하고 계속 이렇게 물속을 들여다보는데 야, 잠깐만. 괜찮아? 웬일로 진욱이가 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물속이랑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뭘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희 보고 너 이거 배고프지 않아?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먹자. 좀 가자. 그러면 좀 쉬다가 놀자. 빨리 나와. 뭐 잠깐 뭐 쉬었다 놀자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진욱이가 라면 하나는 또 잘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맡겨두고 저는 가만히 바위에 앉아서 몸을 좀 이렇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바람도 시원하고 또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솔직히 입 대고 뭐고 그냥 온갖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유독 이렇게 수면이 반짝반짝하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뜨거. 그 진욱이가 지른 소리에 고개를 확 하고 돌아봤죠. 그런데 제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근데 그때 또다시 제 발목을 뭔가 확 하고 그런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수면 아래쪽으로 아까 봤던 검은 해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내 발목을 감은 건가 싶어갖고 발목 아래로 손을 뻗어서 풀어내려고 이렇게 더듬었어요. 제발. 하지마. 제발 나 싫어. 이게 뭐지?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사람 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들을 부르는데 입속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근데 호흡은 점점 더 가빠오지.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갖고 눈도 제대로 뜨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딱 그때 눈앞에 애들이 이제 튜브를 던져준 거예요. 야, 튜브 잡아, 튜브!
정말 운임을 쥐어짜서 미친 듯이 팔을 내저어서 겨우 이렇게 튜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목을 움켜쥐고 있던 그 힘도 쓱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괜찮아? 숨을 헐떡이면서 물 밖으로 나와서 마셨던 물 다 토해내고 친구들은 또 괜찮냐면서 한마디씩 건네는데 이게 방금 겪은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말도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까 물속에서. 대성아. 일단 일어나. 부축해줄게. 갑자기 진욱이가 제 말을 끊고는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당신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이제 진욱이를 따라서 그냥 제 텐트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깜빡 졸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또 제 텐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은 조용하니 벌써 깜깜한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그냥 다시 자자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뭐야? 누군가가 제 텐트 문 지퍼를 확 여는 거예요. 누가? 박지수. 깜짝 놀랐잖아. 나도 여기서 좀 자자. 뭐? 야, 뭔 소리야. 얘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나가. 무서우니까 또 이게. 솔직히 저 그때 귀신만큼이나 소름 끼쳤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아까 계곡에서도 그러더니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주주는 듯이 잘 테니까 같이 오늘만 같이 자. 뭔 소리야. 나가. 넌 네 텐트 놔두고 왜 여기서 자. 가. 빨리 가. 가뜩이나 아까 물속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 진이 다 빠졌는데 얘는 왜 또 일어나 싶다가도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진욱이를 텐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야, 태성아,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 그것만 들어줘. 내가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언가 저한테 부탁하고는 다시 자기 텐트로 진욱이는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저는 여행이고 뭐고 그냥 날 밝으면 빨리 집에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몸에 이렇게 으슬으슬 한기가 들고 텐트 내부가 물에 흠뻑 젖은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드는 거예요. 야, 김태성, 자냐? 문 좀 열어봐. 줄 거 있어. 이번엔 또 민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텐트 문 앞으로 다가가서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까 진욱이가 부탁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딱 한마디. 잘 자. 야, 태성아,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 그것만 들어줘. 내가 나가면 우리 중에 누가 오더라도 절대로 이 문 열어주지 마. 네 손으로 직접 이 문 열어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알았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냥 민수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뭔데? 내일 줘. 야, 얼른 열어봐. 네가 직접 열고 들어오든가. 손에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열어라. 뭐야? 열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 차라리 빨리 받고 보내자. 민수인데 뭐 별일 있겠어? 안 돼. 근데 근데 텐트가 왜 이렇게 축축하지? 그렇게 잠깐 멈칫하고 있는데 문 열라고, 이 새끼야! 문 열어! 갑자기 밖에 있던 민수가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열어! 순간 너무 섬뜩한 느낌에 이게 민수가 맞나 싶어서 제 텐트 옆에 창문에 그 살짝 열린 틈으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민수가 아닌 거예요. 그 새벽에 누구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긴 원피스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민수 아니지?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하게 크게 웃더니
혜성아, 문 좀 열어봐. 무사히 문 좀 열어줘. 문 열어! 갑자기 모든 친구들이 목소리를 서로 내면서 자꾸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좀 열어보라고! 너무 당황한 제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자 마치 원래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변엔 정막만 가득 쌓였고요. 순간 갔나? 싶어갖고 밖을 보는데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보고 있어. 마치 저를 발견해서 기쁘다는 듯 웃던 그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막 악을 지르면서 그 머리카락을 피해서 정신없이 텐트 끝으로 도망을 갔죠. 긴 머리카락이 스윽 감싸는 거예요. 정신없이 몸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뭐야? 텐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설마 날 계곡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있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난 죽었구나 싶었던 찰나. 혜성아! 혜성아! 야, 이 새끼야! 안 떨어져! 이리로 가! 텐트 밖에서 진욱이가 정말 있는 힘껏 고함을 질러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어가! 있어! 야, 이 새끼야! 바로 다가올 수는 없는지 살짝 떨어진 거리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진욱이가 텐트 쪽으로 뭔가 막 던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더 크게 귀가 찢어질 것처럼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퍼가 쓱 하고 열리더니 혜성아, 나야! 괜찮아. 그처럼 이제 진욱이를 붙들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나만 본 거 아니야? 너도 본 거지? 나도 봤어. 그래서 진욱이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느껴. 한마디로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욱이가. 그리고 이어지는 진욱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네 텐트 주변을 기어다니더라고. 꺼져! 자꾸 네 텐트를 물가로 끌고 가서 내가 소리치고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계곡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진욱이는 본 거죠. 한 여자가 물에 꼿꼿하게 서서 둥둥 떠 있는 채로 저희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대요. 저희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입이 찢어진 채로 막 귀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귀신이야. 근데 그 여자가 유독 너만 쳐다보더라. 그리고 널 보면서 찾았다 하더라고. 대체 그 귀신은 왜 하필 저를 물가로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진욱이가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이승재 씨 부부가 2019년 8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얼마 안 됐네. 승재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10년 정도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지낼 때 겪은 일인데
일본은 매년 8월 15일에 우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추석 같은 명절을 지내거든요. 그 연휴에 맞춰서 아내랑 여름휴가를 갔고 그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여행지가 슈마리나이라는 호수였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사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승재 씨네 부부가 자리를 잡은 곳인데 풍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데 같아. 근데 새벽에 여기 호숫가 절벽 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라고 하는 거예요. 6가지 공대생 감성인 사람인데 이 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덮어두고 살고 있거든요. 와. 우리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예. 뼛속까지 공대생. 예. 자, 이때 당시 승재 씨 부부가 갔던 휴가가 삿포로로 출발해서 해안 절벽이 아름다운 에리모, 구시로까지 찍고 마지막 여행지인 슈마리나이 호수 캠핑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불멍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아서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승재 씨는 소리가 났던 쪽을 휙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가서 봐봐. 내가? 내가 가? 빨리 봐봐. 아, 진짜 소리 들렸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인기척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야, 길 없어가지고 어차피 사람 올라오지도 못해.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홋카이도는 진짜 홋카이도다. 한여름인데 완전 초겨울 같아. 그러니까. 한여름인데도 최저 기온이 10.3도였거든요. 최소 이쪽으로 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승재 씨는 옷을 껴입고 불을 더 지피려 화로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사이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마치 사람 발같이 보였어요. 낡은 고무 장화 같은 걸 신은. 다시 그쪽을 자세히 봤는데 그 순간 바로 그때 승재 씨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뭔가 아주 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대박. 와. 기록을 남기셨군요. 뭐야? 여우야? 뭐 저기네요. 네발 달린 짐승이네요. 네. 여우. 아, 놀랐잖아 임마 진짜. 승재 씨가 웃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껏 긴장해서 단단해진 몸이 완전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승재 씨는 텐트에 들어가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승재 씨는 참을 수 없는 한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텐트 밖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뭘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진다고요? 뭐지? 또 야생동물 아니야? 여우가 또 왔나? 텐트 지퍼를 살짝 내리고 밖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승재 씨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음식이 든 아이스박스 때문에 야생동물이 몰리나 싶어서 차에 실어놔야겠다 생각했죠. 텐트 앞쪽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옮기려는데 뚜껑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벌써 누가 뒤졌다. 뭐지? 내가 분명히 꽉 닫아놨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나오지도 않았죠. 맞길래. 아주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고무 장화를 신은 어떤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재 씨가 더 경악한 건 따로 있었어요. 새빨간 고기 덩어리를 움켜쥐고 새우로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과 입에서 핏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남자가 고기를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새빨간 살점들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라만 보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사람인데?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이 말을 듣자 이상하게 나를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고기 그거 날로 드시면 안 될 것.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절벽적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따라 시선을 돌린 순간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지저분한 고무 장화를 신은 그 남자는 날 생선을 손에 쥐고 우악스럽게 잡아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폼이 닿은 것 같은 기분. 엄청난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칠레떼 이꼬우까. 뭐야? 일본 말이네. 칠레떼 이꼬우까.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이 칠레떼 이꼬우까. 그건 데려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네. 데려갈까? 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데려간다는 건가? 어디를? 근데 일본 말이네? 맞아. 여기 일본인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말 있잖아요. 아까 저 사람은 미안합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했지? 배가 너무 고파서. 칠레떼 이꼬우까. 이요. 고래. 그렇다까라. 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승재 씨는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척. 일행이신가 봐요. 이 상자에 있는 거 전부 다 드셔도 괜찮아요.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급하게 뒤돌아 텐트 쪽으로 가는데 재빨리 텐트 지퍼를 잡았고 그 순간 어깨에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깜짝아. 왜 그래? 꿈 꿨어? 꿈이었어. 꿈이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구랑 얘기한 거야? 와, 소름 돋았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아니 너무 추워서 깼는데 밖에서 고기 어쩌고 하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던데?
근처에 한국 사람이 있어? 뭐야? 꿈이 아니었다고? 승재 씨는 얼른 텐트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박스를 벌컥 열었어.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 박스 안이 온통 빨간 핏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핏물에 음식들이 전부 잠겨서 퉁퉁 불어 있었죠. 승재 씨는 새벽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래? 찝찝하면 얼른 아이스박스부터 비워버린 후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승재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 승재 씨는 뒤숭숭한 마음에 일본인 동료 중 가장 친한 형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형이 야, 너 혹시 거기 슈마리나의 호수 아니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슈마리나의 호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명한데 오마고이가. 그리고는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나오는 대로 정말 유명한 곳이야. 야, 옛날에 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부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사람들까지 다. 아하, 그래서 그 한국. 그 장화 신고 있어. 만약 승재 씨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승재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